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누리는 성공에 고마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아 성공했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호하고 영험하거나 비과학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 하나가 행운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회의 흐름과 구조를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사고로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한 시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행정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데이터 드리븐 policy making이라고 부르거든요. 법률과 사회의 규칙 같은 제도 같은 부분들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롭습니다. 세계적으로 개인 간에 나타나는 소득 격차의 온갖 문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 내부의 소득 분배, 이 두 요인만으로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란 얘기입니다. 저자는 오래전에 봉사활동차 간 네팔에서 만난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부탄의 산기슭 부족 출신인 비르카마는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은 시계 수리, 구두 수선, 요리까지 잘하고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흥정도 잘하고, 그래서 저자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만큼 진취적이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훌륭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분한테 준 월급이 그가 보기에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이분이 살면서 받은 가장 큰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르카만이 부탄의 산기슭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성공할 확률도 높았을 거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얼개 속에서 수많은 시스템과 관계가 나의 성취나 일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외부적 변이들을 고려해야만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례로 노력으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스포츠에도 운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100m 9.58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그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다면 정말 신기록 수립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기록 8건을 보면 그중에서 7건이 모두 순풍이었고요. 그다음에 무풍이 1건이었습니다. 역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무려 40%가 1월부터 3월 사이의 생이고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소년 하키리그 참가 자격에서 생일 커트라인이 1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발달 속도는 성인 때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의 수많은 변수들은 다시 하나의 행운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